그래서 연금술에서 보면 왕과 왕비가 달과 태양이 머리가 둘인데 왕하고 왕비인데 몸은 하나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머리가 둘 달린 또 우로보로스 같은 그런 존재도 있고요. 또 머리가 둘 달린 경우가 해와 달로 표현돼서 나오기도 하고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가 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책에 나온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은 좀 멋있는 걸 내가 찾은 거예요. 예쁜 그림을 찾아가지고 똑같은 건데 이제 훨씬 더 이제 비주얼하게 보이죠. 그래서 머리가 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웅동체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자웅동체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머리가 둘 달린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은 자웅동체예요.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이 그러니까 대극의 합일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너 경우 멜루지네 같은 경우는 둘 다 여성인 거예요. 남자와 여성이 아니라 의미가 좀 다르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은 대극의 합일의 관점이었는데 이거는 뭘까요? 그렇다면 이것도 뭐 거의 마찬가지 의미 아니겠어요? 여성 안에 있는 대극성. 그게 뭐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자연성과 어떤 인위적인 것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물과 바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에 이제 관계에 있는 두 여성성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어떤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로 이제 묶어놓은 거라는 것이죠, 몸통으로. 그래서 보면은 비늘 다리를 가진 선녀 멜루신의 전설은 에덴 동산의 뱀이나 바다의 사이렌과 다를 바 없는 기괴한 특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아름다움과 성실함을 가지고 구전 역사를 통해서 전승되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인간과의 결합으로는 성공을 하는데 늘 결함이 있거나 오래가지 못하거나 이제 파탄이 나거나 이제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도 생기지만 그녀와 남편은 자녀 모두를 사랑했다. 계속해서 영원히 살았다는 이야기보다는 결국은 헤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뭐 이너 이야기를 전부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거대하죠. 여기 그림에 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된 거는 어떤 그림의 전체 분량으로 보면 조그만하고 그 뱀으로 나타나는 뱀꼬리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체는 이제 뱀인 거죠. 물이고 모식이고 모성인 거죠. 그 상태에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둘 달린 멜루시는 독일인 예술가였던 아브라함 엘레자리의 목판화에 소개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왕관에 있는 두 개의 머리는 뭘까? 인간과 수중생물이라는 이중성이다. 인어가 갖고 있는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수중생물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그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죠. 굉장히 이제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늘 불안하고 외로운 거죠. 자기와 같은 존재성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외쳐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도대체가 말도 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인어와 같은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 너는 무슨 상처 때문에 그래. 넌 이래서 그래. 넌 저래서가 아니라 어쩌면 타고날 때부터 그런 기질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도. 멜루시는 종종 다산과 파괴와 관련이 있다.
어떤 생산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파괴하는 것도 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유혹하면서 또 죽이기도 하고 복수하기도 해요. 그래서 멜루시는 때때로 그녀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배신당하면 복수심에 불타서 파괴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면서도 악령 거죠. 그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특징이죠? 뭐가 그렇죠? 남성의 아니마가 그렇죠. 아니마가 한순간에 남성을 매혹시키기도 하고 한순간에 타락의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게 해서 망가지게 합니다. 아니마. 거의 결국은 융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아니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루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원형적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아니마는 이렇다, 아니마는 저렇다가 아니라 아니마는 멜루신이야.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마는 연금술에서 메르쿠리우스야. 이중적인 존재, 혼란스러운 존재, 고정적이면서도 휘발성 있는 메르쿠리우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아니마와 연계돼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꿈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또 이 꿈을 꾼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어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멜루신의 왕관에 있는 두 개의 머리는 멜루신 본성의 양면성이기도 하다. 강력한 마법사이면서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면서 동시에 야생적이고 길들지 않는 그 자연 그 자체다. 우리의 아니마나 남성의 아니마나 여성의 아니머스가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는 자연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때로는 선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악마처럼 악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내가 그 아니마나 아니무스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나에게 선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지만 자연의 법칙에 매여 있어요. 자연의 법칙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의 법칙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의식의 법칙은 야생적이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고 비합리적이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걸 의미해요. 혼돈스럽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것이 이제 무의식의 하나의 이제 야생적이지만 그 안에 질서를 갖고 있는 자연 현상과 우주의 현상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니마의 이중성, 자웅동체의 메르쿠리우스를 의미하기도 한다. 약간 의미는 이제 그 이중적인 의미는 자웅동체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자료에는 없는데 계속 이제 꿈과 연계지어서 보니까 왜 멜루신, 요정의 얘기 또 인어의 얘기가 나오나 생각했더니 결국은 융이 아니마 얘기하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런 설명들이 자세히 없어요, 책에는. 그 연계성을 내가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그림 하나하나와 책과 연계성, 꿈과와 연계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융의 그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면은 그 아니마와 결국 연금술에 있는 메르쿠리스하고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멜루신에서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마의 이중성과 메르쿠리우스의 이중성이에요. 여기 메르쿠리우스 있잖아요. 오른쪽 그림에. 해와 달이 이렇게 한 다리에 이제 그 양다리로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융심리학으로 본 아니마는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이 있죠. 항상 모든 원형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아니마, 부정적인 아니마, 또 긍정적인 모성, 부정적인 모성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 표현이. 그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는 말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것은 언제라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부정적인 것은
언제라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아니마가 고정적인 게 아니라고. 부정적인 또 모성 컴플렉스가 고정적인 게 아니라고. 그것은 항상 뒤바뀔 수 있단 말이죠. 원형의 양면성 때문에. 그래서 그 표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나는 부정적 아니마, 뭐 부정적 아니면서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계속 꿈문서 하면서 어때요? 그런 표현을 어쩌다 한번 쓰지 잘 안 쓰잖아요. 그 표현에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그 표현이 고착화되면 안 되니까.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동전의 양면인 거죠.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쪽이 없으면 아니마가 될 수 없어요. 그 반쪽이 없으면 아니무스가 될 수 없고 원형으로 기능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마의 밝은 측면은 남성 정신의 여성적 측면을 나타내는 아니마는 양육하는 면, 또 자비심, 직관적인 특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밝은 면이에요. 부정적인 면은 뭐냐? 굉장히 이제 비합리적인 것이죠. 단순한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주변 정황과 들어맞지 않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 그런 비합리성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업앤다운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만들죠. 남성들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아니마에 사로잡힌 상태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무드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보통. 무드. 그 분위기에 이제 젖어드는 것이죠. 심하게. 그리고 매혹성에 빠진 거죠. 이게 이제 아니마의 어두운 측면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아니마의 하나의 속성이 두 개로 이렇게 대극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연금술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술에서 메르쿠리우스가 그래요. 메르쿠리우스의 긍정적인 측면은 변형의 기능이 있죠. 또 조명을 비추는 자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밝은 측면을 나타내는데 이때는 깨달음을 주고 영적 성장을 주고 또 기본 원소가 더 높은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인데 부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이제 어두운 측면으로 나타나요. 어떤 무의식적인 혼란스러운 측면, 혼란 그 자체, 또 분화되지 않은 원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메르쿠리우스의 또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게 뱀이에요, 뱀. 뱀이 밝으면은 지혜의 상징이 되죠. 그죠? 최고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최고의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뱀이 처음에는 사탄의 상징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는 사탄의 상징으로 나오지만 나중에는 너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도 성경에 있거든요. 재밌잖아요. 그런 어떤 대극적인 얘기가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보다도 이제 훨씬 더 이제 메르쿠리우스의 이제 양면성이 이제 더 자세하게 앞으로 공부하면서 나올 겁니다. 아니마도 그렇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환기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죠.